용도지구들에 관한 행위 제한이죠. 이것도 용도지구 다 배우셨는데 용도지구는 올해 넘으면서 좀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구가 여러분들 저기 합격하신 분들 배우셨던 그 내용에서 약간 바뀐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통폐합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구 볼게요. 용도지구는 28회 합격하신 분들은 이제 조금 내용이 좀 바뀌었다 이렇게 또 아시고 보십니다. 자, 용도지구 있죠. 우리가 되었지만 용도지역들이 전국토에 다 결정이 되어진다 했었죠.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의 용도지역은 다 있다 해가지고 크게 21가지죠. 다 배워줬습니다. 딱 결정이 딱 되어지면 용도지역들별로는요 행위 제한이 발생한다. 행위 제한 해가지고 이 내용도 다 아시는 사항일 것인데 용도지역들 별로에서 첫 번째 어떤 건축물 지을 수 있다 없다 건축 제한이 발생한다. 다 여러분들 아시는 사항이 됩니다. 두 번째 보니까 용도지역 딱 정해지면 건폐율 이것이 또 결정이 딱 되어서 이제 혜택을 받기도 하고 제한도 됩니다. 세 번째 보니까 용적률이란 건축물 규모가 제한이 된다라죠. 이 제한대 보시면 법률에 그 상한선이 다 결정이 딱 되어져 있고 다시 그 지방 조례에서 강화시킨 대로 토지가 이용돼야 된다. 다 확인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용도지역은 이제 결정이 딱 되어지면 하나의 용도지역 같은 경우는 전체 토지가 많을 것인데 전체 토지의 모든 필지들이 똑같은 이용이 제한 발생한 데에서 이 안에서 또 다시 일부 장소에 대해서 또 다른 목적의 어떤 제한을 한다 해서 이 일부 장소에 대해서 또 다른 목적에서 용도지역에 있는 이 제한들을 일부 장소에서 강화하거나 또는요 완화해 줄 필요가 있을 때 용도지구라는 것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 학습할 때 배운 적이 있습니다. 용도지구 보시면 이것은요 여러분들 28회 시험 볼 때까지는요 크게 10가지의 용도지구였어요. 이것이 이제 올해 바뀌었습니다. 이제 9가지로 이렇게 바뀌었다. 무엇을 통폐합하고 또 무엇을 신설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쭉 나오네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보시면 경관지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관지구. 이것이 종전에 있던 경관지구하고 종전에 있던 미관지구 요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통합적으로 경관을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전에 있던 그 여러분들이 미관지구 배우신 내용들이 일로 붙어가지고 이제 합쳐가지고 경관지구가 되었다. 이렇게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바뀌었어요. 자, 또 두 번째 보시면 보호지구가 있다. 보호지구라는 것도 있습니다. 원래 있었지만 이것도 보시면요 종전에 있던 뭐냐면 각종 어떤 보존지구하고 시설보호지구 요 두 개를 합쳐가지고 지금 그냥 보호지구 이렇게 명칭을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있던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를 합쳐서 지금은 보호지구라 통합해서 부른다. 이렇게 이러한 내용들이 바뀌었습니다. 아시고요. 그 다음에 종전에 있던 계속적인 취락지구 라는 것은 계속 있습니다. 취락지구는 계속해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 보시면 개발진흥지구들 이것도 계속 존재를 하고 있고요. 개발진흥지구 참 좋은 것이죠. 다섯 번째 보시면 또 방제지구라는 것도 계속해서 존재를 합니다. 보시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 보시면 고도지구라는 것도 계속 존재를 합니다. 고도 높이 제한하는 것이겠죠. 일곱 번째 보시면 또 방화지구라는 것도 계속적으로 존속을 하고 있습니다. 방화지구. 또 여섯 번째입니다. 또 특정 용도 제한지구, 특정 용도를 제한한다 해서 제한지구 이것도 계속적으로 있고요. 아홉 번째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합용도지구란 어떤 지구가 신설이 되어서 이제 앞으로 결정이 딱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9개입니다. 그래서 경관지구, 보호지구, 또 취락지구라는 장소, 또 개발진흥지구, 또 방제지구와 고도, 높이 제한한다. 또 방화지구, 화염 확산을 막는다. 특정한 시설을 설치를 못하게 제한한다. 특정 용도 제한지구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설되어진 복합용도지구는요 특정한 시설을 완화해 준다 해서 반대입니다. 이 두 개 내용이 반대입니다. 해서 안 되는 곳에 되게 해준다 라는 말이 포함되어 지금 복합용도지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보통 경관지구 안에서 건물 지을 때는요 경관심사합니다. 미관심사합니다. 해서 제한받는 곳입니다. 제한. 이건 제한을 위해서 있는 곳이고 우리가 중개할 때 이렇게 썩 좋은 말은 아닙니다. 보호지구도 어떠한 시설을 보호하자 해서 특정한 시설을 보호합니다. 해서 이것도 제한받는 것이죠.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취락지구, 이것은 제한을 풀어주죠. 제한을 완화해 주는 곳이다 라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요. 개발지원이고 중점 개발을 위해서 제한을 이것도 완화해 주는 곳이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완화하는 이런 장소에서 토지를 확보를 하시거나 또 소개하시면 이제 좋겠죠. 그래서 완화지구는 잘 보십시오. 반개지구도 역시 개발을 제한을 하는 어떤 제한되는 목적이 좀 많습니다. 높이도 제한되고 또 당연히 높이가 또 제한되는 것이겠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방화지구 안에서 건물 지을 때 돈이 많이 듭니다. 방화지구 내에서 화염의 확산을 번지게 막는다. 이것도 뿐 아니고 자체 건물도 튼튼하게 져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제한받는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 특정 용도 제한지구도 보시면 이것도 제한받는 곳이다 아시면 되고요. 근데 복합 용도지구 이것은 반대입니다. 완화해준다. 했으면 완화. 어떤 특정한 시설을 설치하게 완화해준다. 그래서 좋은 의미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중개할 때 요 취락지구라든지 또 개발진흥지구 또는요, 복합용도지구는 좋은 의미에서 어떤 혜택을 주는 곳이니까 좋은 곳이다 하시고, 그 외 당소는 조금 더 이런 제한사항들을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쭉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용도지구에서의 제한되는 내용들은요, 전부 다 그 지방 조례로서 다 정한다 해서 그 지방의 조례를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 보호지구도 마찬가지로 조례 정합니다. 그런데 요 취락지구는 완화해 주는데, 완화할 때 보시면 여러분들 취락지구 보시면 자연 취락지구라고 자주 확인하십니다. 또 집단 취락지구 그린벨트 안에 있죠. 그래서 우리 자연 취락지구는 보통의 시골 농촌마을, lok한 농자 지역 안에 있는 것이고, 집단은 거린벨트 개발 제한구역 안에 있다고 합니다. 하는데 각기 요 자연취락지구는요, 국토계획법 시행 내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용도지구 지역별로 제한상 제일 말미에 보시면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의 행위제한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완화시켜주는 것입니다. 집단은 거린벨트 개발 제한에 관한 특별법에서 요 제한 완화사항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다음에 개발진흥지구에서는요, 보시면 이것은 개발 계획을 세웁니다. 개발을 위해서 개발 계획을 수립합니다. 개발 계획을 통해서 확인할 것이고, 또는요, 동시에 이 장소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면 지구 단위 계획으로서 그 내용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되고, 방제지구에서는 말입니다. 이것도 지방조례에서 제한상을 정한다 하고요. 고도지구 높이 결정은요, 요 장소를 결정할 때부터 같이 높이도 발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지만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이 계획을 통해서 요 고도지구 정할 때 높이도 같이 결정해서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방화지구에서는요, 일단은 건축법에서 일부 사항이 나와 있죠. 그래서 방화지구 안에서의 어떤 건축물 지을 때 건축물의 외벽 등은요, 어떤 내화구조로 한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배웠고, 또 간판 등을 설치할 때 불연치를 한다 이렇게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접목시키고, 또 이 사항들 외에는 또 지방조례에서 제한사항을 정해서 발표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마다 방화지구에서 제한사항이 따로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요. 특정 용도 제한지구, 용도 제한지구죠. 제한지구 이 장소도 보시면 그 지방조례에서 그쪽 장소에서 정할 때 어떤 시설을 제한한다 이렇게 발표를 같이 하니까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락시설, 숙박시설 제한한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복합용도지구는 말입니다. 이것은 제한을 풀어줍니다. 풀어주는데 그 잘 보시면요, 특정한 시설 설치를 완화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합용도지구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 그 다음 장을 넘어가 보시면 살짝 나옵니다. 살짝 해서 복합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사항들은 지금 책에 살짝 언급을 하지 않았네요. 요 책을 쓰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장소는요, 해당 용도 지역에서 허용이 되어진 대로 허용을 해주는데, 요쪽 지역을 딱 보시면 이렇습니다. 보시면 보다 조금 더 나은 지금 다 해서 어떤 주거지역에서는 다 준주거지역처럼 활용하게 해준다 등의 이런 말 나옵니다. 또 공업지역도 보시면 중공업지역처럼 활용하게 해준다 라고 하는 건물 용도를 좀 더 완화시켜주는 그런 식의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신설되고 난 다음에 아직 지정이 안 되었는데, 지정이 되어지면 그쪽 지역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 중개할 때 보시면요, 여기 취락지구라는 요 장소는요, 시골 농촌 마을에 위치를 하고 있지만, 요 안에서 건축을 딱 할 때는 일반 기본적인 건폐율 같은 경우도 60%의 상한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좋은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취락지구에서는요,
보면요, 시골 농촌 마을에서 약간 제한받는 그러한 건물들이 더욱더 지을 수 있는 크기와 또 요 어떤 건물의 용도도 훨씬 더 많이 허용을 해준다. 이렇게 하는 좋은 상이니까 해당 그 내용을 딱 보시고 주락주거 내에서는 조금 더 확대해서 농림지역과 기타 관리지역에 제한받는 지역이 좀 더 확대되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개발 경지구는요 반드시 개발 계획과 또는 지구단위 계획 확인하셔가지고 집중 개발을 위한 그 육성을 위한 목적을 확인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발 경지구 같은 경우는요 주민들이 일반 제한도 할 수 있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쪽에 토지를 가진 분들이 있으면요 요 특히 산업유통, 산업과 유통, 공장이나 창고 등을 지을 산업, 유통, 개발 경지구는 제한이 가능하다. 그 표현이 있습니다. 그 면적에 보니까 1만 제곱미터에서 3만 제곱미터 미만이 되어지면 요 땅 면적, 토지 면적의 3분의 2의 어떤 소유하신 분들이 제한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 제한할 때 보시면 개발 정지구 제한할 때는요 반드시 그 토지 용도 지역이 보시면 우리가 유보 용도 지역이라 부르는 장소죠. 그래서 보면 계획 관리 지역 또는요 뭐 자연 녹지 지역들 또 생산 관리 지역에서만 정할 수가 있는데 요 지정하는 면적 가운데서 계획 관리 지역이 전체 토지에서 절반 이상 차지할 때 안에서 자기 토지에다가 산업 유통 개발 정지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쪽에 원래 안 되는 곳이지만 산업 유통 개발 정지구 제한이 딱 되어지면 토지 면적 1만 3만 그 범위 안에서 공장 건물이 규모 있게 나올 수 있다 하죠. 또 개발 지정지구이기 때문에 이것이 건폐율 상한선이 올라간다죠. 그래서 40% 이렇게 올려준다. 그다음에 용적률도 100% 이렇게 올라가서 혜택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공장이나 창고 등을 지을 때 자기 토지가 그렇게 해서 너무 보호할 그런 곳이 아니고 이런 용도에 딱 포함이 딱 되어지면서 반 이상 차지하는 계획 관리가 있으면서 면적이 1만부터 3만까지면 본인 건축주, 그 건물주인이 이 입안 제한에서 개발 지정지구 받아온다라고 한다면 이제 거기 맞춰서 개발을 할 수 있으니까 요러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장소에서 공장을 짓겠다 또는요 창고 짓겠다 할 때 요 면적을 넘지 않고 요 조건을 갖추는 상태에서 입안 제한해서 그 장소의 개발을 유도할 수 있다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지정지구 특히 산업유통개발 지정지구는 입안 제한이 가능하다. 해서 자기 토지가 계획관리나 또는요 생산관리나 또는요 자연녹지 제한에 포함이 딱 되었고 계획관리가 반 이상 차지하면서 면적이 1만부터 3만 미만이면 본인 토지 면적이 거기서 3분의 2가 딱 되어지면 입안 제한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제한도 가능해서 자기가 그 토지에서 개발 지정을 받아와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예컨도 주어진다. 이런 전목을 딱 해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자, 보시고 여기서 공장 하실 분한테 이런 식의 얘기를 쭉 해주면서 당신께서 다른 기타 재반 준비가 다 되어지시면 또 접도가 딱 되었다 할 때 개발 지정지구 제한이 가능해진다는 그런 식의 설명을 해보니 굉장히 멋지게 보이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부분들을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용도 지구에 관한 제한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딱 떠보시면요. 해당 용도 지역 옆에 용도 지구 딱 결정이 되어서 표시가 쫙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두 번째 사항이 바로 확인서에서의 용도 지구를 꼭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쭉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정리를 해 주십시오. 자,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88페이지 가보세요. 자, 우리가 또 배웠습니다. 이런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의 그 제한 사항을 또다시 일부 장소에서 또다시 강화 또는 완화 필요할 때 용도 구역도 정할 수 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용도 구역을 아신다는 전제가 있었으면 간단하게 조금 더 추가하겠습니다. 이런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에 있는 제한들을 또다시 강화 또는 완화를 또 하기 위해서 용도 구역이라는 것을 정해서 따로 각종 토지 이용 상황을 결정할 수 있다. 이것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용도 구역 딱 보니까 아시겠죠? 지금은요. 첫 번째 보니까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 요 개발 제한 구역은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서 결정하는 곳이니까 이 안에서 새로운 건물의 신축 등이 상당히 제한받습니다. 그런데 요 개발 제한 구역은요. 전국대에 보시면 서울시 인근 장소하고요. 또 보시면 인천시 인근 장소에 이것이 있고요. 또 어떤 대구시 인근 장소와 대전시 인근 장소,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인근 장소와 또 광주광역시 이런 장소에 있죠. 있고 울산광역시도 그 인근 장소에 있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창원시 인근 장소에 요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대구, 대전, 부산, 광주, 울산광역시와 창원시 인근 장소에 보시면 벨트를 딱 쳐가지고 개발 못하게 확산을 막는
거림 벨트가 결정이 딱 되어져 있죠. 그래서 서울시 밑에 저기 성남이라든지 성남 밑으로 또 저기 수원 밑으로 가시면 이런 곳이 없습니다. 없고요. 실제 서울 대도시권 옆에서만 이것이 도시 확산을 막고 자연 환경 보호하고 또 군사시설 등 보호를 위해서 결정이 딱 되어진 장소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요, 그 시 인근 장소, 시 외곽 지역에 쭉 형성이 되어져 있는 거림 벨트에 관한 사항들을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서울, 인천, 대구, 대전, 부산, 광주, 울산, 창원시에서 앞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요, 개발 제한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것을 확인을 꼭 하셔야 된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다음에 또 두 번째 보시면요, 두 번째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도 도시 안에서 식생명환 산에 대해서 개발을 제한해서 주민들 휴식 공간을 만든다라는 의미죠. 도시 지역 안에 있습니다. 도시 안에 보시면 산들 가운데에서 식생이 잘 갖춘 산에다가 자연공원을 지어옵니다. 그런데 이 장소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도시군 계획시설이라 불리는 바로 그 공원과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해서 보세요. 그래서 한 장을 딱 넘어가시면 그 다음 페이지에 90페이지입니다. 넘어가시고요. 일단 90페이지 보시면요, 우리가 개발 제한 구역 안에서는요, 건물의 신축 등이 안 됩니다. 신축 등이 안 된다 보면 됩니다. 안 돼요. 하지만 종전에 있던 그 건축물들을 취락지구 등으로 이축한다, 옮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해당 건물이 더 이상 활용을 못해서 정축 등이 안 되니까 취락지구 안으로 이전할 때에 보시면 새롭게 건물을 옮겨오면서 건물을 떠오는 것이 아니고 그만한 사이즈로 이제 취락지구에 다시 새롭게 건물을 신축을 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쪽은 그 건물 신축이 참 힘들지만 어떤 이축이라는 그 권리죠. 딱지를 매입한다라면 딱지. 그래서 건물을 이축할 수 있는 요 권리를 딱 매입해서 혈축 등에 새롭게 건물을 신축을 할 수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것도 아예 신축 금지가 아니고 종전에 있던 그 건축물의 규모 사이즈를 크게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또 법에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새로운 땅으로 새롭게 건물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안에서도 이축권이라고 부르는 이 딱지를 전매하는 경우도 여러분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잘 염두에 두십시오. 그런 내용들 설명이 쭉 되어 있으니까 보시고요. 자, 또 몇 장을 넘어가시면 이제 그 93페이지를 가보시면 오른편에 단글로 3번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있습니다. 이 장소는요, 도시자연공원구역하고요, 다 자연공원하고요, 그냥 공원하고 틀립니다. 틀려요. 도시군 계획시설에 잡혀버리면요, 여러분들 배웠습니다. 우리가 대지, 건물을 짓는 땅 토지 면적할 때 보시면요, 대지를 수평 투영한 것인데, 이 대지에서 뭐 건축선이 발생이 되어서 건축선과 요 도로 사이에는 제외한다를 받고요, 도시군 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진 토지는 이제 제외한다. 이렇게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도시군 계획시설로서 걸린 공원 등으로 딱 결정이 딱 되어지면요, 그건 땅이 아닙니다. 건물 못 지어요. 공원 공사할 것인데, 공원 숲을리면 공원을 꾸미는데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땅을 뺏겨버리죠. 나중에 수용당한다. 나중에요, 현재는 시설 부지이지만 나중에 수용당하게 됩니다. 뺏깁니다. 그러니까요, 이 땅은 빼고, 그런데 도시자연공원구역은요, 요것은 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도시자연공원은 용도구역이지 도시군 계획 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은요, 거래를 할 수 있고요, 이 땅에서도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공원구역 내에서의 건축물 이용사항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녹지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을 딱 보시면 도시자연공원구역 요 안에서도 어떠한 건축물을 어떤 크기로 지을 수 있다가 다 발표가 딱 되어집니다. 그러니까요, 도시자연공원에서는 해당 허용이 되어진 몇 가지의 어떤 건축물은 또 지을 수가 있으니까 대지의 거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 그냥 공원, 걸린 공원 이렇게 되어버리면 거래를 못합니다. 못해요. 또 해서는 큰일 납니다. 나중에 다 배상해야 됩니다. 하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거기에 걸맞는 목적을 가진 분이 걸맞는 이용하겠다 할 때 이용이 될 수 있으니까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원자부터 해서 다 피할 것이 아니고 도시자연공원 용도구역이면 이용 가능해진다. 이 말 쭉 밑에 보면 나와 있죠. 해서 93페이지 보세요. 3페이지 보시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일 때 더 밑에 그 표를 보시면요,
도시공원에 관한 법률에서의 행위제한 사항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 제27조를 보시면 도시공원법 거기 1번 제20조 1항 보시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허가받아서 이용할 수 있다 해서 보시면 1번 사항에서 나번 보시면 임시 가설 건축물 등은요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뿐 아니고요. 그 밑에 바번 보시면 주택 보이죠? 그래서 그 도시 자연공원구역 안에 땅을 가진 분이 자기들 주택, 단독주택과 거리생활시설 해서 장사할 수 있는 일종 권생, 이종 권생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 정조주택과 자기 살집하고요 또 장사할 수 있는 가벼운 어떤 그런 식의 용도의 어떤 건축물들은 허가받으면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 가치도 있다. 이것도 알아보시고요. 또 4번 보시면 각종 어떤 노인 복지시설 등을 유치해서 어린이집 등도 충분히 꾸밀 수가 있고 또 간에 수목장이라고 부르는 별로 뭐 기피하겠지만 수목장이라고 하는 걸 한 묘지 형태도 꾸밀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있으니까요. 이렇게 이용이 가능한 사항이 나와 있으니까 기피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한 장을 또 넘어가시면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94페이지의 제일 위에 2번을 보시면 기존에 있는 건축물에 해서 개축과 재축과 정축과 대수선 해서 그쪽 도시자연공원이죠. 도시자연공원 딱 되어지면요. 요도 토지용도식이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 안에서 건축물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용도는 다 이렇게 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있지만요. 요 장소에서도 건물 지을 수 있을 때 건폐율과 용적률은 원래 있던 그 용도 지역, 무슨 뭐 보시면 뭐 보전 녹지다 또는요 자연 녹지다면 그 용도 지역에 맞춰서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용이 되어진 요 건축물들을 원래 있던 밑바탕에 있던 용도 지역에 있는 그 건폐율과 용적률을 접목시켜서 건축하는 사이즈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축이라는 것은요 원래 남는 용적률이 좀 있다 할 때 건물이 이만하지만 허용되어진 요 규모가 조금 남아있다 할 때 요만치 정축도 할 수가 있다는 말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그렇게 기피할 것이 아니고 그 목적에 맞는 건축물을 지을 때 규모가 요 준수한다는 범위 안에서 이런 용도의 건축물을 허가받고 건축을 할 수가 있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피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걸린 공원 등의 공원 딱 설정이 딱 되어지면 그냥 공원인 그냥 무슨 걸린 공원 무슨 공원 딱 정해지면요. 이건 도시군 계획시설 수용당할 따위고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 보면 되겠습니다.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시면 도시군 계획실의 일몰제가 보네요. 이건 그 뒤에도 또 나오는데 도시군 계획시설, 뭐 학교 부지, 또 공원 부지, 도로 부지 결정되어진 곳이 한국에 참 많습니다. 모든 도시마다 지금 공사하는 곳도 있지만 공사하겠다 예정해서 발표만 막혀놓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 발표가 딱 되어지면요. 시설로 결정이 되어진 토지는 대지에서 제외한다 해서 건축 행위를 못합니다. 있는 상태로 농사짓고 있는 건물을 이용할 수 있지만 그 상태에서 건물을 정축하거나 또 개축, 재축, 원래 신축 등은 다 금지된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지만요. 조금 지연될 때 할 수 있는 행위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많이 지연되어서 결정이 딱 되었는데 20년 동안 시행이 안 될 때는요. 20년 된 날 그 다음 날에 일몰, 자동 신류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도로에 접목이 딱 되어져 있는 아주 좋은 장소인데 무슨 공원 부지, 학교 부지가 발표가 딱 되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지금 7, 8년 동안 이 사업이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안 돼도 계속 이용 제한 발생합니다. 그런데 남은 몇 년만 딱 있으면요, 이 결정이 20년 딱 채운다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신뢰가 쫙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입니다. 2000년도 때 헌재 판결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2000년도 이후에 빨아서 20년이면 앞으로 2020년도죠. 그때 가서 이제 최초로 시설 부지가 쫙쫙 나옵니다. 그 전에 근데 훨씬 더 오래 30년, 40년 되어서 부지로 정해진 장소도 참 많이 있었어요. 그것들이 몰아가지고 이번에 오는 이제 2020년도 7월달 되면 싹 없어집니다. 그래서 2020년도 7월 되면 우리 시설부지 아주 옛날부터 결정이 되어진 그 오래 방치되어진 그 땅들이 다 풀리게 됩니다. 풀린 그 땅이 아주 좋은 위치에 있고 또 돌에 붙어 있다. 그러면요 해당 용도 지역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용도 지역에 맞게끔 이제 개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주거지이다, 상업지이다, 엄청 좋겠죠. 하다못해 저기 농림지이다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일단은 일절 용도 지역 풀만하고 건축 못했었는데 이것이 풀려버린다. 2020년도 7월 달에 풀릴 부지가 한국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풀려버리면 원래 있던 밑바탕의 용도 지역으로 다시 환원되어집니다. 그러면 그에 맞춰서 건축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지고 이용이 가능해지죠.
그럼 시설 농촌과도 건물은 지을 수 있어요. 있는데 시설 부지면 건물을 못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농촌에 맞는 건물과 또 도심지 안에서 그 시가지에 맞는 건물을 지을 수 있겠죠. 그런 토지가 이제 남은 것이 이제 2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8년도, 19년도, 2000년도 7월 딱 1일 되면 부지가 아주 수만 필지가 풀려버립니다. 그런 땅들을요, 여러분들 눈치가 좋으신 분들은요, 지역을 계속 토지 계획 확인을 떼보시면요, 시설이 참 많거든요. 그 시설 땅 딱 쳐보시면 땅준이 다 나와 있어. 그러면 미리 가서 땅준을 설득해서 그 땅을 매수해 놓으시면요, 적어도 2배, 3배 이상의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일몰제가 곧 시행되는데 2020년도 7월 그전까지 여러분이 중개업을 하시니까 이제 올해 18년도, 19년도 또 20년도 초반까지 해서 그런 땅을 확보를 하시고 파악을 딱 해놓으세요. 딱 해놓으시고 땅 주인한테 설득하셔가지고 이 땅이 어떤 가치가 있다고 설득해서 보호시키든지, 그러면요 그 땅을 알선해서 매매시키든지 해서 그런 식의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왔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일몰제라 부릅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보세요. 이 경우에 해당 그 도시가 또 마음대로 전부 다 신료시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보시면 94페이지입니다. 기억다가 보세요. 만약에 시설 중에서 공원이다 할 때 이 공원을 해제를 해가지고요, 이 용도구역상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이 도시자연공원은 말입니다. 이건 지방에서 시도지사, 대도시가 다 결정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필요할 때 지정을 많이 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 공원 부지가 참 좋은데 이게 풀어줄 때 또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다시 도시자연공원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좀 안 좋은 상이겠죠. 그나마 좀 공원보다는 도시자연공원이 좀 낫지만 그래도 썩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식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또 예언 보시면 그냥 공원에서 해제를 해버렸다. 그냥 신료시키고 아무것도 결정 안 했어. 가장 좋은 선택인데 이런 경우를 또 기대하면 참 좋겠죠. 해서 이것도 다 보시고요. 또 그 다음에 오른편에 가보시면 또 티켓 해가지고요. 일부 공원으로 다시 정합니다. 일부 공원입니다. 일부를 공원 면적에서 일부를 공원 당신이 아주 멋지게 당신한테 소유권을 줄 테니까 당신이 멋지게 공원을 꾸며가지고 또 나머지 일부는 건물 지어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공원을 꾸밀 때 기부 체납은 하되, 그죠? 이게죠. 이만치 공원 부지를 우리가 풀어줄 텐데 실제 당신이 알아서 공원을 딱 이쁘게 조성을 딱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 시한테 기부 체납을 딱 하고 나머지의 건축물 딱 지어서 이쪽 장소에 어떤 출입하시는 분들 또 공원 오시는 분들 쉼터를 만들고 휴게 음식점 만들어서 장사를 하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딱 풀릴 때 완전히 푸는 경우도 참 더 좋겠지만 그 경우 아니라도 도시 자연공원을 설정한다. 잘 안 좋은 곳인데 이게 말고 요 일부 당신이 실제 이쪽을 공원을 당신 사적인 공원을 꾸며가지고 시설 기부 체납을 딱 받고 나서 나머지 부분 당신 소유권을 딱 가지고 이쪽에 영리 목적의 건물을 지어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나옵니다. 그러면 참 좋은 또 결정해서 일대 개발되어지면 또 단단한 수익도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식의 목적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십니다. 실제 보시면 오른편에 쪽 보시면요, 그런 공원 부지가 참 보시면 한국에 많이 있는데 공원 사업도 하지 아니하면서 방치한 토지가 더 많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토지 확인서를 딱 떼어보십시오. 자,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요, 97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서울시는 없겠지만요, 해안가 인근가 가보시면 수산자원보호구역 참 많아요. 그래서 이 용도구역들 가운데에서 수산자원보호구역이 딱 보이면 참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십니다. 수산자원 보호한다. 수산자원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서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용도구역을 결정을 할 수도 있고 한국에 또 참 많이 있습니다. 있어요. 이 장소는요, 들어보시면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란 이런 장소 안에 보시면 많이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런 토지 용도지역, 이 안에 보시면 참 이것이 많이 있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됩니다. 요건요, 자연환경보전지역인 상태로서는요, 사실 자연환경 보호 등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많은 토지 이용 제한받습니다. 건폐율도 20%이고요, 용률도 80%인 이 상한선 제한받으면서 건축행위도 보시면, 이 안에서 농어가주택, 농어민들주택, 농어가주택 등을 지을 수 있고, 또 보시면, 이 안에서 보시면, 초등학교 등밖에 안 된다. 이렇게 아주 많은 제한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수산자원보호구역을 결정은 딱 일부 토지에 딱 해줍니다. 딱 해주고, 실제 거제도라든지 마산, 또 저기 목포, 또 저기 무안 등 가시면요, 참 많은 곳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요 보호구역 결정을 딱 해주면, 요 토지뿐 아니고 공유 수면 바다 위에도 같이 이것을 결정을 딱 해줍니다. 해줘요.
그러면 공유 수면 쪽은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 이용 제한을 발생을 시킵니다. 그런데 육성을 위해서 인근 토지에 뭔가 수산자원 관련되는 공장과 또 냉동 창고와 또 선박 수리 시설, 또요 여기 종사자들의 살 집, 단독주택과 또 일반 음식점 등을 하게 해줍니다. 원래 이 상태에서는요, 단독주택 등의 어떤 개인 거주 목적은 안 됩니다. 안 되고요. 또 일반 음식점 등의 일종적인 건설도 거의 안 됩니다. 거의 안 돼요. 안 되지만요, 여기 종사자들의 삶을 위해서 이 단독주택과 또 펜션 가구들과 또 각종 어떤 음식점 등을 허가를 해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그나마 좀 좋은 곳이다. 좀 좋은 곳이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자연환경보전정 안에서도 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이 되어진 토지는요, 개발할 여건이 아주 많아진다. 이렇게 하시고요. 또 건폐율 또 보시면 우리가 배웠습니다. 개수자농 또 개수자치농산에서요. 요 보시면 건폐율 또 보시면 요것도 어떻습니까? 40% 이렇게 다 올려줍니다. 올려주죠. 또 용적률 또 강화시킨 상태에서도 다시 80% 상한선을 다 줄 수 있다. 그래서 건물이 넓어집니다. 건물이 커지면서 또 건물의 용도가 더 많아져요. 그래서 요 장소에서는요, 행위제한사항 보시면 저기 어떻습니까?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이란 이 법에서 따로 행위제한사항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요 법 보시면 요 안에서 건축 제한, 어떤 건물 종류가 쫙 나옵니다. 요것들까지 허용을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요 건물 다 지을 수 있고요. 뿐 아니고 건물 크기도 우리가 용도구역 중에서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면요, 건폐율이 40% 이렇게 올라갑니다. 크고 이제 많은 종류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환경 보존지 아니다 보면 됩니다. 그것이 거제도 인근 장소에 참 많고요. 마산, 저기 또 하동, 또 저기 광양, 또 저기 여수, 또 같이만 참 많은 곳에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런 분들 확인 꼭 하시고요. 그 장소에 수산자원 보호구역 결정이 딱 되어지면 참 좋은 곳이다 하시고 그에 맞춰서 토지가 듬뿍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쭉 나오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런 장소가 딱 보이면 이제 제한받은 곳이 아니고 좋은 곳이다라는 어떤 그런 식의 개념을 가지고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요. 자, 98페이지가 보시면 제일 밑에 보시면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이것은 내년도 12월 말까지 한시조항입니다. 현재 보시면 저희 포항시 죽도가 인근 장소하고요, 인천시 저희 인천역사 인근에 이것이 발표가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정을 해당 지방에서 다 할 수 있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시도지사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을 잘 하지 않고 있다. 왜? 다른 것도 많은데 굳이 이까지 결정 필요 없어서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내년도까지만 있는 한시조항이니까 그렇게 썩 개의치 않고 통과하시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참 중요하죠. 항상 여러분들은요, 모든 토지나 건축물부터 해가지고 항상 물건을 파악할 때는 반드시입니다. 공식적인 제1번 정보가 무엇이냐 하면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지 이용 규제 시스템, 토지 이용 규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입니다. 토지 이용 규제 시스템을 쳐보시면 요거 하면 쫙 나오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그 내용을 또 확인하겠습니다.